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챕터 16장 바람직한 조세 제도의 탐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챕터 16장 살펴볼 건데요, 이 바람직한 조세를 우리가 최적 조세라 얘기하거든요. 바람직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직한 조세 제도. 근데 여러분, 이름에도 담겨 있듯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약간 주관적인 그런 표현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선 먼저 첫 번째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바람직할 것인가, 그걸 저 앞에 챕터 13장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는 효율성을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평성, 요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이 외에 다른 것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 행정상에서도 가능한 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작게 해야죠. 조세 행정 비용 등등등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래서 바람직한 조세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형태를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는요, 여기 말하는 최적이라는 거, 요걸 조금 더 들어가서요, 최적이라는 게 물건에다 세금을 때리는 것을 최적 물품세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요, 최적 소득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최적이라는 표현이 뒤에 다시 하겠지만 물건 위에 이렇게 들어가서 물건의 최적이다 라고 하면요,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하다 이런 얘기는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아니면 소득 수준이 뭔가 공평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객관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이 공평성이라는 얘기는 약간 주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최적 물품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물세라고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물건에다 세금 때리는 경우에는 이 최적이 효율성만 우리가 반영할 수 있어요. 효율성만.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공평성이라는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평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최적 소득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소득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상황, 그 사정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인세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대인세 이렇게 해요. 대물세, 대인세. 사람에 대해서 과세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모두 같이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492페이지 최적 조세 이론 한번 볼게요. 자, 1절 해가지고 최적 조세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적 조세 이론. 여기서 말하는 우리 최적이라는 게 바람직한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optimal tax structure라는 것은요, 자, 이게 최적 조세 이론이라는 것은, 최적 조세라는 것은, 자, 그 다음 줄에 있듯이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조세를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사회 후생의 극대화, 요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 두 가지 효율성과 공평성 측면에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효율성의 상실을 극소화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이라는 게 조세를 부과하면 사회적 후생 손실 초과 부담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걸 빵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예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초과 부담을, 익세스 버든을 극소화하면서, 그래서 효율성 상실을 최소화하면서 공평한 분배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조세가 존재한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다. 오케이? 아니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효율성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적절한 타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특성을 보여요. 그래서
초과 부담을 최소화하면 되는데 얘 때문에 문제야. 공평성이라는 요 두 가지. 이건 주관적이잖아.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주관적인 여기에 가치 판단이라는 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가치 판단, 요것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볼게요. 그래서 효율성과 공평성 사이에 또 정확한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지식 부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공평성이 좀 줄어들고요. 공평성을 높이려고 하면 효율성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둘 간에는 이렇게 상충 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근데 그 상충 관계가 얼마나 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죠. 왜요? 상충 관계의 정도를 몰라?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상충 관계의 정도를 몰라요. 정도는. 자, 거기 다음 줄에, 네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제도라든가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더 나가서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네, 요거에 의해서 배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배경에 따라 달라.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어느 나라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야, 효율성을 높였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공평성이 좀 작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크게 감소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연구 과정을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 보시면 옛날에는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평성까지 얘기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연구의 초기에서는 거의 램지와 보아떼라는 사람 있죠? 램지와 보아떼.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자, 뭐라고 했냐면 전통적인 최적 조세 이론이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뒤에 보겠지만 효율성에 초점. 램지 조세 이렇게 표현하면 효율성만 초점 맞춰서 효율성의 상실을 최소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째줄에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전통적 접근 방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접근 방법에서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 크기의 조세 수입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렇게 할 거야. 목적식과 제약식 해가지고요. 제약 조건은 정부가 운영되려면 일정한 조세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조세 수입을 달성하려고 해요. 수입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적 조건식, 최적식, 목적식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럼 최적식, 목적식이라 쓸까요? 목적은 뭐냐? 라고 하면요. 아니, 일정한 조세 수입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거기 밑에서 맨 마지막 줄에 미니마이즈 효율성 상실을 초과 부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의 상실을 최소화하는 거 요걸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493페이지. 자, 두 번째 줄. 이와 같이 효율성 측면에서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한동안 계속되다가 야, 효율성만 해서는 좀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점차 발전되면서 효율성 외에 공평성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공평성도 고려. 요거를 추가해서 고려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과 생각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자, 분배 측면까지 고려하려고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거기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은요. 그 수가 워낙 적고 문제 본질상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소득 분배까지 고려해서 연구한 연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연구 결과도 적고 본질상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기도 힘들어서요. 아직도 효율성 측면에서만 주로 얘기를 합니다. but 어려워. 오케이. 예. 우리가 이제 데이터와
수리적인, 계량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가치 판단이 들어간 그런 철학적인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최적 조세와 관련한 성격, 요거를 먼저 봤어요. 성격. 자,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최선의 조건을 다 갖춘, 효율성과 공평성을 다 갖춘 것은 찾기가 어려워서요. 493페이지 가보시면 차선책의 방법을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차선책.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한 경제에서 모든 효율성 조건이 충족된다면 효용 가능 경계, 그게 파레토 효율적인 조건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효율성을 가져옵니다. 그럼 얘는 아시겠지만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커브. 자, 거기 나와 있어요. 효용 가능 경계. 그 선상에 있으면 효용 가능 경계. 요 선상에 있으면 이게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공평성까지.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 자, 두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 A라는 사람의 효용 수준이고요. B라는 사람의 효용 수준이야. 그럼 요게 바로 유틸리티, 파서빌리티, 프론티어 해가지고 효율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먼저 효율성을 충족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A점이 있고 B점이 있고 C점이 있어요. 그럼 A, B, C는 다 효율적인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따르기 세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먼저 선택 가능한 조세 구조 중에서 파레토 효율성을 달성하는 점들을 먼저 체크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공평성 기준을 살펴보게 됩니다. 공평성이란 추가적인 조건. 그래서 여기 A와 C점보다는 B가 효율성과 공평성을 다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가능성일 뿐.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렇게 공평성까지 고려하는 게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어려워요. 그렇지만 또 역시 but.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제한된 환경에서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일부 가능. 근데 또 어떻게 갑니까? but. 우리 뒤에서도 계속 지난 챕터에서 본 것처럼 좀 더 일반적인 여가를 고려한 좀 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스토리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게 자꾸 말을 뒤집는 거야. 야, 이게 바람직해. 근데 공평성 때문에 사회적인 진짜 최적인 걸 찾기는 어려워. 야, 근데 제한된 환경에서 우리가 뒤에 다시 또 볼 건데 XJ랑 YJ와 관련한 그런 데에서는 XJ 하나만 세금 때리는 것보다 양쪽이 세금 때리는 직접세인 소득세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좀 더 일반적인 여가를 고려하거나 현재 소비, 미래 소비까지 고려한 경우에는 또 그것도 우리가 일반화할 수 없어. 자꾸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페이지 494페이지 가보시면 자, first best라는 최선책. 이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야, 이거 찾다가 세워라 내워라 이럴 수 있잖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second best라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줄 볼게요. 전통적인 최적 조세 이론은 최선의 방책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자, 차선의 방책, second best solution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해 그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세를 부과했더니 효율성의 상실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게 초과 부담이 제로가 되는 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외부성에서 환경 오염을 제로로 만드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니까요. 자, 그걸 인정하고 가능하면 이를 최소화하는 조세 구조를 찾으려 하는 접근법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음 줄에 전형적인 최적 조세 이론은 효율성 관점에서 볼 때 차선의 성격을 갖는 조세 구조를 찾고 그 위에 가능하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평성을 추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유형으로 최적 조세 이론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자, 우선 이건 뒤에 다시 볼 건데 살짝만 볼게요. 첫째 유형은 어떤 종류의 조세를 통해서 조세 수입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그 측면에서 살펴보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100조의 세금을 거둔다 할게요. 그럼 어떤 방식을 쓰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그걸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니까 직접세와 간접세, 소득세와 지출세 어느 게 좀 더 바람직한지 그걸 찾고요. 두 번째는요. 구체적인 조세로 들어갑니다. 물품세나 소득세를 놓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로 최적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최적 물품세, 최적 소득세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니? 그걸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는 1절에서 최적 조세라는 그 성격과 그리고 차선의 현실에서 공평성 때문에 차선의 방책을 사용한다라는 인트로 측면에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바람직한 조세의 형태를 밑에 나와 있는 직접세와 간접세 등등등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